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관계는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림, 즉 그래프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실근은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0, 즉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같다. 따라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럼 우리가 요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요게 이제 x축입니다. 좌표 평면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y축이라고 둘 거고요.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그래프냐? 바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래프라는 것은 뭐였냐 하면요,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점 x, y가 있겠죠? 이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다 찍어서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그 점들을 깔끔하게 이은 곡선이 바로 얘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이미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곡선, 요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요 식, 함수식에 대입해보면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 어떤 점을 볼 거냐 하면 바로 요 점, x축과의 교점, 요 두 개, 요걸 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점은요, x좌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y좌표는 0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얘를 뭐라고 둘까요? 요 점을 알파, 0이라고 둘 거고요. 요 점을 베타, 0이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이 요 곡선 위에 있으니까 요 두 점의 x좌표, y좌표를 요 함수식에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 0을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0이 되고요. x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식, 즉 얘가 이퀄 0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자, 또한 x 대신에 베타, y 대신에 0을 넣어도 0은 a 베타의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요 두 개를 보는 겁니다.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도 0이고 a 베타의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도 0이라면 이게 뭔가?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2차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이 교점들의 x좌표 역시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이제 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실근은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0, 이 직선 y는 0이요, 즉 x축을 나타냅니다. 왜 x축의 방정식이 y는 0이 되는지, 그거는요, 이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가 전부 0이에요. 즉 x좌표는 얼마여도 관계없는데 y좌표는 모두 0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게 x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x축의 방정식이 결국은 y는 이퀄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선 y는 0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실근이라는 뜻이에요. 실근. 자, 이건 왜 등장을 했냐 하면 이 XY 평면이라는 것이 이 X축과 Y축이 만나서 만드는 평면인데요. 이 X축과 Y축은요,
이것도 실수축입니다. 실수축이고요. 이 y축도 실수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좌표가 모두 다 실수란 뜻입니다.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모든 점의 y좌표가 모두 실수라는 거죠. 즉 허수라는 것은 여기 위에 xy 평면 위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허수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수고요.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거든요. 따라서 실수축과 실수축이 만나서 이루어진 평면 위에 놓이는 모든 점들은 실수, 실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점 알파, 0과 베타, 0도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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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파와 베타가 모두 실수란 뜻입니다. 즉 이 관계는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두 근이 실근일 때만 성립하는 관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실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읽어볼게요. 따라서 이 참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이 x축과 이 참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그냥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와 같다라고. 그럼 왜 서로 다른이 붙었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당연히 이 2차 방정식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2차 함수가 조금 이동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x축과 얘가 만나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그렇다면 이게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실근의 개수도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 서로 달랐던 알파와 베타 있죠. 요 두 개가 서로 똑같아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점 자체는 한 개지만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근은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이퀄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했죠. 중근은 근의 개수가 한 개인 게 아니다. 중근도 근의 개수는 두 개인데 그 종류가 하나일 뿐이다. 즉 같은 값 두 개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두 개, 근의 값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따라서 만약에 이 교점의 개수가 그냥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고 한다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일 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한 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교점을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안 간다라는 것은 알파와 베타가 똑같아졌다라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즉 근의 개수는 두 개란 뜻이에요. 따라서 그게 이제 헷갈리고 혼란하니까 뭘 갖다 붙였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같다. 즉 중근인 경우에는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죠. 왜냐하면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렇지만 실근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 중근은 한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를 때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만약에 서로 다른이 안 붙었다라고 한다면 실근의 개수는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를 때도 두 개,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 즉 중근일 때도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서로 다른이란 이런 게 붙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대충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요거 정리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a가 0보다 큰 경우부터 볼게요. a가 0보다 크다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 있죠. 얘가 어떻게 생깁니까? 아래로 볼록, 즉 요런 형태로 생기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했죠. 그럼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요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 이 판별식 d가 0이라면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죠.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즉 교점의 개수가 하나란 얘기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하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축과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 한다고 얘기하죠? 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배워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이 판별식이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x축과 이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안 만나니까 이렇게 x축 위에 붕 떠 있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소위 비행기 함수다 이렇게 배웠죠. 붕 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교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실근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항상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실근이요.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에 x좌표가 베타인 게 여기선 확인이 되네요. 그 다음 만약에 중근이 알파였다고 한다면 요 x좌표가 알파인 것도 이 그림에서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 얘가 허근을 가질 때 도대체 그 허근이 어디 있는지를 여기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xy 평면이라는 건 실수, 실수인 점들로만 이루어진 평면이에요. 그러면 허수는 이 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xy 평면 위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허근이 어디쯤 있는지 이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뜻이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허근을 가질 때에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교점을 갖지 않는구나. 즉 만나지 않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a가 0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 형태, 즉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하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 d가 0이면 얘가 중근을 갖기 때문에 x축과 이 그래프의 교점은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접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 d가 0보다 작으면 얘가 허근을 갖기 때문에 x축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허근이 어디 있는지는 이 그래프 상에서는 확인할 도리가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또 관련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29번 보겠습니다. 이 함수 y는 2x제곱 빼기 4x의 그래프와 x축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이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요, 2차 방정식 2x제곱 빼기 4x 이퀄 0의 근과 똑같습니다. 두 근과 똑같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해보면 2x로 묶어주면 x 빼기 2가 됩니다. 이퀄 0 돼서 x는 0이거나 또는 x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0이거나 또는 2이다라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0,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점의 좌표가 2,0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그래프라고요? 2x의 제곱 빼기 4x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따라서 얘의 그래프와 그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면 0 플러스 2 해서 요거 2 되는 걸 금방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지금 처음 해보기 때문에 이걸 해봤는데 여기서 바로 뭘 볼 수도 있냐면 두근의 합을 볼 수도 있어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2 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얘가 실근을 갖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판별식 해보면 0보다 큰 걸 알 수가 있는데 야, 만약에 이게 실근을 안 갖는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질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에는 아, 이건 뭐 당연히 실근을 갖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고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답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입니다. 자, 유제 2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1,0 그 다음 6,0에서 만날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를 묻고 있죠. 자, 그런 얘기는 결국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2의 x 플러스 2b 이퀄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6이다 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럼 뭐 이제 볼 것도 없죠. 두근의 합 보는 거예요. 두근의 합은 두 개 더하면 5입니다. 얘는 마이너스의 a-2랑 똑같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걸 금방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 볼까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6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그 값은 2b랑 같아야 돼요. 자, 따라서 b 역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문제에서는 a 곱하기 b 값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니까 요거 9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6이 된다는 거 요것만 알고 있다면 문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알 수 있는 방법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의 관계 그거를 파악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유제 29-2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자, OA가 OB의 길이보다는 더 길대요. 그리고 AB의 길이는 6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2차 방정식 fx = 0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5일 때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이 A점의 좌표를 알파, 0이라고 둘 거고요. B점의 좌표를 베타, 0이다.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건으로부터 요 절대값 알파가 5로부터 A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얘가 누구보다는 절대값 베타보다는 더 크다. 왜냐하면 절대값 베타는 요 OB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A, B의 길이가 6이다 라는 것은 베타 빼기 알파가 6이다 라는 정보를 준 것과 똑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fx = 0에 두 근이다 그랬는데 그 두 근이 뭐냐 하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따라서 얘의 두 근이 곧 알파와 베타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5다 라고 했으므로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의 합은 얼마겠느냐,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구해보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베타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 부호가 다르지만 제곱하면 똑같은 값 나오거든요.
따라서 얘는 3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0 되어서 요거 16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요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요 알파의 절대값이 베타의 절대값보다 크죠? 근데 보시면 알파는 음수라는 걸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베타는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값이 풀리면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보다는 크다라는 거고요. 이거 넘어오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는 작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4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중에 우리가 찾는 값은 0보다 작은 값, 즉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대표 유형 30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참수 y는 3x제곱 빼기 8x 플러스 a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얘가 x축과 접한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 딱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x축과 요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의 그래프의 교점이 딱 하나만 등장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뭐라고요? 2차 방정식 3x의 제곱 빼기 8x 플러스 a 이퀄 0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 되면 되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8이니까 4분의 d 있으면 되겠죠. 요거 반의 제곱 16 빼기 3a가 얼마?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a는 뭐와 같다? 3분의 16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금방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x축과 접한다라는 것은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분의 16입니다. 유제 30-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수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k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실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k 이퀄 0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보려면 판별식 보면 되는데 이 경우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d 보면 되겠죠. 따라서 반의 제곱 플러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유제 30-2번 보겠습니다. 이 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4x 빼기 2k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요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다가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돼서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든가 아니면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k 이퀄 0이 중근 혹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결과적으로는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의 판별식, 지금은 4분의 d 보면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고요. 4분의 d 계산해 주시면 4 플러스 2k가 되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